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7월 13일 화요일 내일 신규 상장하는 오비고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영상을 올렸었는데 음성 녹음이 안 됐어요. 제가 그 녹화하는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매번 오디오 세팅이 초기화가 되는데 이번에도 업데이트를 하고 그대로 녹화를 진행했더니 음성이 빠져서 부랴부랴 다시 찍고 있습니다. 오비고는 7월 13일 상장 일정만 남겨놓은 상태고요. 14,300원 공모가 밴드 최상단에 확정이 되었죠. 대개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라든지 그리고 테마는 좋지만 여러가지 환경이 부정적이라서 좋은 결과가 없을 줄 알았는데 개인들은 이 종목들을 굉장히 저보다 좋게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4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비례배정 기준 2970대 1이 경쟁률이 기록되었습니다. 농협에서 주관을 했고요. 환매 청구권 구주 매출을 넣고 전체 증거금은 6조 5764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어플이라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되었죠. 그래서 그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온 상태고, 이제 기존 자동차에서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자동차도 이제 스마트카가 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고요. 오비고가 바로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재 오비고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자체도 나름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시장의 약 80%, 글로벌 시장의 한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쪽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시장의 생태계를 얼마나 잘 구축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구글하고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 때 자기들 생태계를 많이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 구축된 생태계를 가지고 현재 스마트카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비고가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 이 구글과 애플이 이쪽 시장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하고 그 시장을 안 뺏기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균등 비례배정 신청과 결과를 보시면은 일반 투자자 기준으로 약 9억 2천만 주 정도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청 건수는 17만 1882건이 신청되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균등 배정은 한 주는 다 확정적으로 받았고 80%에 해당하는 인원이 두 주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비례배정 경쟁률은 29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상장일날 50% 이상의 주주 유통 가능한 물량이 있고 최대 주주의 물량이 다소 낮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수가 기존 발표보다 늘어서 지금 약 1170만 주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의 비율이 더 늘어났다는 걸 예상할 수가 있고요. 아직 IPO 스탁에서는 그 결과치를 기준으로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다트에서 캡처한 화면을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 보셨던 1100, 5만 9천이 아니라 1128만 3,858주가 상장 후 총 주식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자발적 보호 예수라고 해서 상장 후 1개월 12% 정도 물량이 있잖아요. 꼭 자발적 보호 예수라고 하니까 되게 안정적인 물량인가 싶기도 한데 자세히 보시면은 결국에는 다 투자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후 1개월 차 때 유통 가능한 물량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 되고요. 안 그래도 유통 물량이 많은데 주식 매수 선택권이 약 500원에 행사 가능한 물량이 있습니다. 14,300원이 공모가인데 500원이면 약 3.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상장 후 전체 물량이 6.78% 정도가 희석이 가능한 물량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 후에 언제든지 공시를 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시점에 주가 하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주의를 해야 될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그 기관 물량 올라가는 물량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은 538만 주 정도고 전체 물량의 47.74% 정도가 됩니다. 이 물량을 기준으로 공모가 기준 상장일 유통 가능한 물량 총 금액을 보시면은 770억으로 변동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이제 요거는 오타인데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 비율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약 770억 정도로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적당한 수준이다. 하지만 절대 적지는 않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낮거나 한 보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1541억 중에 770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 시에는 크게 하락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재무 정보를 보시면은 매출은 그냥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도, 2020년도 때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올해 1분기 때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게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비고 장외 거래가를 보시면은 IPO 진행 직전에도 2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다가 IPO 진행 후 신규 상장 직전 오늘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2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581억이고 장외가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약 2212억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해 보니까 미미하긴 하지만 이것보다 살짝 높겠네요. 제가 그 유통 물량 상장 후에 총 주식수가 약간 늘었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그 반영되기 전에 데이터로 지금 문득 생각나네요. 계산을 했기 때문에 시총이 이것보다 살짝 높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 추정 단기 순이익이 176억 6,700만 원이고 이걸 기준으로 2020년도에 적자를 받는 기업이지만 약 99억 5,8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서 가치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듯이 이 가치 평가가 적당한가 아니면은 고평가인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 직접 판단하시는 거를 늘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이 기준으로 공모가 기준 PR은 15.88, 장외가 기준으로 갔을 때는 22.21입니다. 유사기업 PER이 21.13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도 싼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는 기업이 저희 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기업들도 사실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은 맞지만 스마트카하고 과연 큰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는 조금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PER, 유사기업들 PER조차도 그렇게 신빙성이 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수요 예측을 보시면은 기관들도 1123대 1로 그렇게까지 좋은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1000대 1이 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은 7.68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24.77로 확정이 되었고요. 신청했는 비율을 보시면은 상단 초과에서 굉장히 많은 수들이 신청이 되었고 그리고 상단 구간에도 꽤나 많이 신청되었습니다. 하단에 약 3건 정도가 있기는 했지만 결국 상단 쪽에 많이 몰렸었기 때문에 최상단인 14,300원에 확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의무보유 신청했는 물량을 보시면은 1개월과 특히 3개월 때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잠깐 넘어가서 보면은 하지만 최종 확정은 3개월 차 때가 제일 많고 6개월 차 때 좀 더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결론은 1개월 특히 3개월 요 구간대 그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1개월 차 때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자발적 보호예수 신청했는 물량들이 거의 한 12% 정도가 유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1개월 차도 부담이 조금 되는 부분이 있고요. 3개월 차도 있으며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상장 후에 추가 가능한 물량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물량 약 6점 몇 프로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상장 후에도 주가가 상승하는데 많은 저항들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포들이 개입이 돼서 가격 자체가 주포들이 들어오기에는 그렇게까지 부담이 되는 그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개월 전에 뭐 어떻게든 한번 크게 수익을 보겠다라고 테마 자체는 좋으니까 하고 주포가 개입된다면은 뭐 단기간 동안 크게 상승을 끌어올려 줄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면은 최대 주주 및 구성 다 나쁘고요.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도 나쁩니다. 의무 보유 미확약 물량 같은 경우에도 75%로 확약 물량이 약 2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거는 나쁘다고까지는 얘기를 못할 것 같고, 테마성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굉장히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하고 애플 같은 굉장히 거대 경쟁사가 발생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오비고가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 경쟁률은 약간은 아쉽고 개인 경쟁률은 그나마 다행인 정도 수준까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모가 시총 1581억, PER 15.88, 유사기업 26.13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IPO 시장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그렇게까지 나쁘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오비고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기관 경쟁률과 개인 경쟁률이 양호하게 나왔고, 장외가도 14,300원에서 현재 장외가가 꾸준하게 2만원 정도 선에서는 계속 사고자 하는 주문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14,300원 이상에서 수익은 만들어 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수익 구간에서 빠르게 수익을 챙겨오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솔직히 이런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테마 같은 것들 가지고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드리는데, 오비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상장일 유통 물량 1개월, 3개월, 상장 후에 추가 가능한 물량,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구글, 애플 같은 경쟁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투자를 하는 것조차도 개인적으로 불안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일, 신규 상장일 초반에 특정 주포들이 반짝 가격을 올려준다면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고,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도 주식 매수 선택권 그리고 공시 같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테마 하나만 믿고 가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지만 다른 조건들이 너무 위험 요소들이 많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주식 매수 선택권은 언제든지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매수 잔량 538만 주 정도가 되고요. 47.78%, 유통 가능한 물량 총 금액은 770억으로 상장일날 잘 체크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